여러분의 북런치 시작합니다. 아마존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마존에 관한 숫자들을 먼저 알아볼까요? 시가총액 1조 원 돌파, 직원 수 64만 명, 연간 매출액 2,300억, 애플을 제친 세계 1위 기업, 시장을 집어삼킨 공룡 기업. 시애틀에서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해 세계 넘버원 기업이 되기까지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의 선택과 결단을 엿볼 수 있는 책 베조스 레터입니다. 우리는 이 괴물 기업을 지배하는 제프 베조스에 대해 더욱 잘 알아야 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이 기업의 원칙이 그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죠. 인터뷰도 잘 하지 않는 그가 다행스럽게도 아마존의 주주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지난해를 돌아보며 공들여서 서한을 썼습니다. 이에 경영 컨설턴트이자 전문 연설가인 스티브 앤더슨은 1997년부터 2018년까지 22년간의 서한을 치밀하게 분석하였고 일가 성공의 14가지 원칙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스티브 앤더슨은 제프 베조스를 위험의 대가라고 결론 지었답니다. 그럼 책 소개하겠습니다. 베조스 레터 스티브 앤더슨 지음 리더스북 초판 1세 2019년 11월 25일 312쪽 가격은 16,000원 네이버와 아마존 평점 만점입니다. 사실 저는 책에 대한 소유욕이 별로 없습니다. 책에 담긴 내용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 책은 달랐습니다. 이 책의 전부를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존경하는 대표님에게도 선물을 해드렸었고 최근 디자이너 한 분이 인생책을 추천해달라고 하시기에 단연코 이 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베조스 레터 밑에 하단에 메시지 보시면 그가 보는 것을 보고 그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의 뇌를 카피하라 되어 있고요. 책 뒷페이지에 보시면 더 멀리 나아가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성공적으로 실패하라 라고 되어 있고 추천사가 나와 있습니다. 추천사는 16개가 있는데요. 인상적인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조스 레터에서 제시한 원칙들을 활용한다면 당신도 더 빠르고 쉽게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 이 책에는 엄청난 마법이 숨어 있다. 스티브는 대단한 일을 해냈다. 리 코커렐 디즈니랜드 전 운영부사장 크리에이팅 매직의 저자. 8쪽 우리 앞에 검증된 전략이 있는데 왜 먼 길로 돌아가려 하는가? 스티브 앤더슨이 심혈을 기울여 간결하게 정리한 이 책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유능한 모험가의 비즈니스 성장 원칙을 고찰한다.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베조스 레터를 읽어라. 책을 펼치는 순간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을 것이다. 제니 스위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성공 원리의 공동 저자. 목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천사가 있고요. 베조스가 당신의 경영 코치라면 마이클 하이엇, 들어가는 글 왜 베조스 레터인가, 성장 사이클의 원칙 일거에서 파트 1 테스트, 파트 2 구축, 파트 3 가속화, 파트 4 확장입니다. 14가지 원칙이 있으나 몇 가지만 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성장 사이클 테스트. 원칙 1. 성공적인 실패를 장려하라. 원칙 2. 큰 아이디어에 베팅하라. 원칙 3. 역동적인 발명과 혁신을 실행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칙 첫 번째입니다. 성공적인 실패를 장려하라. 아마존에서 테스트는 일상적인 업무로 사업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도록 격려합니다. 만약 어떤 시도가 효과가 없더라도 그들은 질책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효과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그것에서 무언가를 배우도록 격려를 받습니다. 만약 새로운 시도가 효과가 있고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 아마존은 크게 베팅합니다. 2014년 베조스의 스피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저는 아마존닷컴에서 수십억 달러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말 그대로 수십억 달러의 실패였습니다. 실패는 마취 없이 신경치료를 받는 것처럼 전혀 즐겁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실험을 계속하지 않는 기업, 실패를 포용하지 않는 기업은 결국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하는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이 대담해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실험은 본질적으로 실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큰 성공은 효과가 없었던 수십 번의 실패를 보상해 주지요. 83쪽 원칙 3. 역동적인 발명과 혁신을 실행하라입니다. 성공적인 실패를 장려하는 분위기에서 역동적인 혁신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2015년 베조스 레터를 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존이 특히 강점을 가진 분야 중 하나는 실패입니다. 저는 아마존이 세계에서 실패하기에 가장 좋은 직장이라고 확신합니다. 실패와 발명은 불가분의 쌍둥이입니다. 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험해야 하고 성공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다면 그건 실험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공이 전제로 된 테스트는 실험이나 모험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의 대담함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요. 그 기저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타인에게 맡길 수 없듯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선배님들은 인생에 있어서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리라 믿습니다. 96쪽입니다. 파트 2 성장 사이클 구축 원칙 4 고객에게 집중하라 원칙 5 장기적 사고를 적용하라 원칙 6 플라이힐을 이해하라. 아마존에서 구축이란 잠재력 있는 아이디어를 안정적인 프로젝트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에 기초하여 모든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때 실패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아마존은 성공적인 실패를 장려합니다. 아마존은 단기적 가치를 희생하더라도 각각 프로젝트가 몇 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토대 위에 구축되도록 장기적 사고를 활용합니다. 이때 베조스는 개별 프로젝트가 아마존의 핵심 모델과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그는 이 모델을 플라이 힐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플라이 힐은 작가 짐 콜린스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해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원칙 4 고객에게 집착하라. 보통 경영에서는 CRM이라고 해서 고객 관리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아마존의 고객에 대한 태도는 이 고객 관리에서 진일보한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베조스의 서한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아마존 직원들에게 매일 아침 두려움에 떨면서 일어나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고객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아마존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고객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더 좋은 서비스로 그분들의 신뢰에 보답해야 합니다. 107쪽 베조스가 단지 말로 그쳤다면 굉장히 진부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아마존은 고객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통해 선제적인 고객 서비스를 창조하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0년 12월 헨리 블로젯은 아마존 주문형 비디오에서 영화 카사블랑카를 빌렸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보려고 했던 그는 엉성한 스트리밍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음날 아마존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아마존 주문형 비디오에서 카사블랑카를 시청하시는 동안 비디오 재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2.99를 환불해 드렸습니다. 조만간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아마존 온 디맨드 비디오 팀. 이것은 바로 아마존이 자동화한 선제적 고객 서비스 시스템인 것입니다. 기업이 먼저 질문을 하고 고객의 만족과 불만족을 케어하는 시스템은 사실 국내에선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127쪽 플라이 힐을 이해하라입니다. 원칙 6번이고요. 기업에 있어서 플라이 힐의 본질은 먼저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바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운전자인 리더가 정해야 하지만 때때로 방향을 잃은 채 그저 운행하는 리더들도 많습니다. 그럼 바퀴살은 무엇일까요? 기업의 활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프로젝트가 핵심 모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 본질을 벗어나지 않게 조정하는 역할을 베조스가 하고 있습니다. 130쪽에는 아마존의 성공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플라이 힐 가운데 놓여진 핵심 가치는 성장, growth입니다.
이를 개인에 적용해보면 성숙이 있겠습니다. 저와 선배님들은 개인의 몸과 정신을 운영하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도 자본도 각자 개인의 성숙을 위해 일정 부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이클 돌아가듯이요. 이 책에서는 나만의 플라이 힐을 파악하기 위한 3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36쪽 읽어드릴게요. 나의 플라이 힐은 어떻게 회전하는가? 나의 플라이 힐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나의 플라이 힐의 순서는 무엇인가? 138쪽 파트 3 성장 사이클 가속화 원칙 7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라 원칙 8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라 원칙 9 기술로 시간을 단축하라 원칙 10 주인의식을 고취하라. 아마존에서 가속화란 테스트를 통해 구축된 것을 활용하여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속화에는 가능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도 포함되며 마찰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단순화하는 것도 또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기술을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는 각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열정적인 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속화는 아마존을 극도로 빠르고 역동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원칙 7번, 8번, 9번 속도를 높일 것, 단순화할 것, 단축할 것 모두 공통 키워드는 신속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제프 베조스가 시간 낭비를 극도로 혐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레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존 경영진은 의사결정 속도를 계속 높여가겠습니다. 속도는 비즈니스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신속한 의사결정은 근무 환경을 더욱 즐겁게 만듭니다. 그러면 신속한 의사결정, 가속화를 위해서 베조스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을까요? 6페이지에 달하는 서술형 검토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6페이지의 서술형 검토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문서로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과정을 담아 이야기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기호나 도표를 사용하지 않고 책처럼 읽을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고요. 부록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 새로운 비즈니스 방향을 제시하는 것, 새로운 공정을 지원하는 것 등 다양하고요. 이 6페이지에 달하는 서술형 검토서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직원에게 미래를 예측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만 없기 때문에 그는 의사결정을 2가지 유형으로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유형 1,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 2. 바꾸거나 되돌릴 수 있는 결정 그는 대부분의 실패가 치명적이지 않고 되돌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직원들에게 빠르게 결정하도록 권장합니다. 다시 2016년 레터를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해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 것. 많은 결정은 되돌릴 수 있는 양방향 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정보의 약 70%를 얻게 되면 대부분의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90%까지 기다리면 결정이 늦어집니다. 세 번째, 소신 있게 반대하고 헌신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사안에 동의하진 않지만 함께 도전해 보는 것이죠. 파트 4, 성장 사이클 확장. 원칙 11, 기업 문화를 유지하라. 원칙 12, 높은 기준에 집중하라. 원칙 13, 중요한 것을 측정하고 측정한 것을 의심하고 직감을 신뢰하라. 원칙 14, 항상 데이 원이라고 믿어라. 아마존에게 확장이란 기업의 정체성과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유지하며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높은 기준을 유지하며 더 높은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품질을 희생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것만 측정하여 본질을 잃지 않는 것, 고객에 대한 열정으로 언제나 창업 첫날인 것처럼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14가지 원칙이 너무 많아 외우기 힘들다면 하나의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항상 데이 원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246조 항상 데이 원이라고 믿어라.
주주들에게 레터를 보내며 베조스는 매년 1997년의 첫 번째 편지를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서 데이원이란 실제 존재하는 날짜가 아니라 개념입니다. 아마존의 시작은 온라인 비즈니스로 시작했으며 첫 번째 직원도 베조스 자신이었습니다. 청년 베조스의 마음에 있던 데이원은 아마존을 오늘의 성공으로 이끈 모든 리더십 원칙의 상징이자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가져야 할 사고방식입니다. 2018년 레터에서 그는 항상 그랬듯이 1997년 베조스 레터 사본을 첨부합니다. 언제나 첫날 마음가짐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2016년 레터에서도 이렇게 밝힙니다. 데이2는 정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서히 퇴보하다가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운 쇠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데이1입니다. 그에게 데이2란 죽음이자 절망입니다. 베조스는 솔직하게 주주들에게 고백합니다. 데이2로 빠져드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저도 완벽한 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첫날의 마음가짐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고객의 소중함을 항상 기억할 것, 핑곗거리를 찾지 말 것, 트렌드를 놓치지 말 것, 그리고 의사결정을 가속화할 것. 그의 진실한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았는지요. 그는 항상 데이원을 기억하기 위해 창업 때 사용하던 문짝 책상을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나는 노력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이 책을 통해 베조스의 결단과 생각을 단 1%라도 삶에 적용해보는 저와 선배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에 대해 알아보아요. 선배님들, 우리 자주 봐요. 정들게 잘 자요.